이제 15페이지 이제 5번째 소공사 소속공인중개사까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 여러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신, 허, 등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고 두 번째 했던 것 목적입니다. 1조 목적은 반드시 체크하시는데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오늘 꼭 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갈 거니까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익히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겁니다. 자, 이제 진도가 5번째 소공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뭘까요?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말이 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했던 개공사와 비교하고 싶어서 소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공사가 누구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이렇게 갑니다. 포함해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도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소공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법인의 사원 임원을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하여 옆에다가 제외 X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뭐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를 소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소공사라는 정의가 출발하면 포함, 수행, 보조를 딱딱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말은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다. 벌써 X죠. 또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뭐가 빠졌다? 보조가 빠졌죠.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가 빠지면 틀린다. 그렇게 따라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런데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니까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른 말이잖아. 이게. 다르니까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수행과 보조의 차이. 일단 글자가 다르다. 맞죠? 차이가 있으니까 뜻도 다르겠죠. 그때 수행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한다. 자, 그러면 문서를 작성한다는데 그 소공사가 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서. 그렇지. 거래계약서. 그게 문서죠. 또는 나중에 배웁니다. 확인설명서라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문제도 만나겠죠.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오. 그게 수행이잖아. 그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공사에 대한 포함, 수행, 보조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6번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6번이 뭐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자, 중개보조원도 우리 밖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여러분이 막연히 중개보조원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법으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일단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동그라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밑줄 긋습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무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다. 단순한 업무 밑줄 긋고 보조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여기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보조에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중개보조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빼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러면 시험지상에서 틀린 걸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붙어 있어야 돼. 아닌 자로서 뭐 하는 자라 그랬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여기에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 보조만 하는 자예요. 자, 그리고는 항상 묻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숨도 안 쉬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창문 열고 커피 끓이면서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런 소리 하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 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지금 법에서 뭐라고 제시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OX. 그게 단순한 업무라니까. 그 현장 안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오버해가지고 현장을 안내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X지. 문서를 작성하려면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한다. 이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보조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개념은 잡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들이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아주 많습니다. 그죠? 지금 작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데 작성을 하면 우리는 위반이잖아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뭔 놈의 문서 하나 작성했다고 1년 징역 보낸답니다. 여러분 날씨도 추워지는데 1년 징역 한번 가볼랍니까? 이거 보통이란 1년은 한 달만 징역 갔다 오실랍니까? 한 달 징역 갔다 오면 가정 파탄됩니다. 파탄. 그죠? 그럼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벌금인데 평소에 벌금 내려고 1,000만 원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벌금 내려고. 그죠?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지금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알아들었는데 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처한다니까요. 이거를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걸로 봅니다. 양도대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꽉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법을 공부해 보시면 입만 떼면 뭐 1년에 1,000만 원, 3년에 2,000만 원 이런 수업을 막 자주 들으니까 3년 징역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는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자주 쉽게 들으니까. 3년은 3일만 징역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3일만 해도 졸도할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이 벌이 세다라는 느낌을 가져보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현장에 가면 작성을 많이 한다 그랬죠. 왜 할까요? 이 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여러분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이라고 중개업을 못하는 거 아니지요. 또 더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격증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고객 관리를 더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중개보조원인데 어떤 분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설명해 주겠죠. 자, 이 아파트는 몇 층에 있고, 뭐 학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사놓으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설명을 하겠죠. 근데 보통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이 하나 설명 듣고 내 살게요. 이런 사람 잘 없죠. 그럼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한 두서너 개는 그래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이것도 설명하고 또 저쪽에 가서 이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인간적인 교류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짜장면이라도 하나 먹고 갑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가 되다가 이제 한 4번째 물건을 보고 이제 이걸 하겠어. 뭐 가격이나 청수나 여러 가지가 내게 맞구나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단계에 오면 그 손님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참 자기는 자격증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가슴이 툭 떨어집니다. 완전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 자격증 있는데 작년에 하나 땄어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때까지 이 아파트가 좋고 저 아파트는 어떻고 막 설명을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설명을 해놨는데 자격증 없습니다 소리 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 손님한테. 그죠? 그래, 뭐 있는데요 뭐 하고 이래 넘어갑니다. 자기가 보자 소리는 안 하니까. 가슴은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그때 와가지고 보조원이니까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이러기가 어렵다니까 그게.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서를 착착착착착 적는다니까요. 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할 줄 안다 모른다. 잘합니다. 지금 수년째 지금 관리하고 지금 약 일을 해도 몇 건이나 지금 벌써 했는데, 그지? 계약서 착착착착 적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런 저런 사정으로, 그지? 그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는 작년에 문제기도 한데, 사실 작년에는 올해지만, 작년에 문제기도 하지만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된다. 우리 법에 5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5년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 받아요. 영업 정지. 그리고 왜 5년 동안 보관하라는 뜻을 아시겠죠?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했는지를. 그지?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조치가 딱딱딱딱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은 또 하나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 더러워서라도 자기증 따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좀 잔소리 많이 한다 그죠? 꼭 합격하기 위해서 결석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몇 번째 했고, 부칙 6조가 빵포로 되기 전에 합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명도 했고, 여기 오면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놔야 돼. 그죠? 자격증 있다고 일 더 잘하고 없다고 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더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역에 가면 걸린다고 저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놔야 돼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격증 따려고 이 힘든 길에 접어들었으니까 원래 어떻게든 결석 안 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뭐 간접적으로 그런 수업도 전달을 합니다. 자, 다 정리하면 용어의 정의는 모두 몇 개? 6개. 전부 암기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암기 안 될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면 틀린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제3절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범위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법 제3조입니다. 자, 1조가 목적이었습니다. 2조가 뭐다? 용어의 정의였다면 지금 이제 제3조는 중개대상물입니다. 뭐 몇 조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104조에 의한 의사변동은 어쩌고 104조에 의한 뭐 67조에 의한 이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다를 알아야 뭐가 느낌이 오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얼마나 효자 과목인지 제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하고 3조가 뭐다를 설명을 다 해줘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조가 뭐다를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한다고 그냥 1조, 2조, 3조라고 이야기해 주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파트가 무슨 파트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자동차, 세탁기, 비행기 이런 거를 중개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중개하는 게 뭘까요? 법에 이래 적여놨어요. 하단에 표를 보니까 중개사법 제3조에 1번 토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3번에 1번 임목 동그라미, 2번 광업재단 동그라미, 3번 공장재단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대상물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토, 건, 입, 광, 공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토, 건, 입, 광, 공만 알아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추세가 약간 넓어져 가지고 자, 건이 뭐다? 건축물이죠. 그냥 건축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놓으면 같은 말이죠. 그게 건축물이니까. 원래는 이게 나왔습니다. 장내의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다. 그냥 건축물은 나가 알고 있는데 장내의 건축물도 중개대상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이건 알아놔야 돼. 그죠? 5가지. 자, 다시 토가 뭘까요? 토지입니다. 토지. 건은 건축물 중개대상물입니다. 입, 임목. 임목은 나무입니다. 아주 독특한 물건입니다. 이 나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임목. 그 다음에 광이 광업재단. 광업재단 굉장히 생소한 물건입니다.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이에요. 공은 공장재단이에요.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 5가지는 테레비, 냉장고, 비행기, 세탁기 이런 걸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한다. 자, 일단 5개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를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되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부동산이 토지, 건축물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 물건 5가지가 지금 법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물건은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도 아파트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원룸, 빌라, 뭐 상가 이런 거 다 건물에 들어가죠, 그죠? 뭐 모텔, 공장 이런 거 다 건물이잖아, 그죠? 그래도 아파트를 제일 많이 안 하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대표적인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나는 부동산이 좀 있어, 아니면 나는 오늘 부동산 하나 샀어, 부동산을 팔았어 라고 하는 부동산을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때는 토지였어요. 토지. 주로 사람들이 땅을 부동산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나 부동산 좀 있다 이러면 땅 좀 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오늘 부동산 하나 뭐 팔았다 그럼 땅 좀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토지가 굉장한 중개대상물이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전부 건물이잖아, 그죠? 건물도 워낙 많이 들어섰으니까 건물 거래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부동산으로서의 토지도 어차피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토지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개사무소 가보면 벽에다가 땅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빨간 걸 적어놨죠. 그 왜 토지라고 안 적고 땅이라고 적었을까요? 근데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그냥 창문에다가 땅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왜 땅이라고 적었다? 첫째, 2글자 찍으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땅 하나만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아, 저거 토지다, 토지. 그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붉은 것이로 땅 적어놨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러면 땅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떤 땅이 있는데 하면, 지적법에 가면 28가지 종류가 있어요. 땅의 종류가. 그죠? 예를 들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지, 철도용지에서 땅 이름을 28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럼 그걸 지목이라 그러는데 우리 28가지 지목 모두가 땅이에요. 그 땅 전부 다 거래할 수 있어요. 땅. 그죠? 뭐 대지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죠. 임야도 거래하고 전부 다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하면 토지가 성질이 더 컸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부동산 좀 있다 이러면 건물이 있다. 내 부동산 팔았다면 건물 하나 팔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어쨌든 2가지는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이에요. 아, 그런데 밑에 있는 세 놈은 특별하게도 부동산이 아닌데도 거래를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를 부동산으로 봐주니까 의제부동산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봐주는 물건이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X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준부동산도 포함한다 이 말도 따라오셔야 돼. 그죠? 그 다음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조라고 돼 있잖아요.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이 준부동산은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그래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대통령령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이것도 중요한 개념으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법으로만 정해져 있다. OX. X 아시겠죠? 중개대상물은 법과 어디도 있다? 시행령에도 있다. 이거를 조문을 분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법으로만 정해져 있다 하면 틀립니다. 시행령에도 있다. 시행령에도 있는 물건이 몇 개가 있다? 3개예요. 3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지금은 인문과정이라 그랬죠. 인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토, 건, 익, 광, 공만 알아들어도 이뻐 죽겠어요. 이제 이 수업이 계속 연결되면 그러면 입은 임목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말한다.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은 어떤 거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인문과정에서는 제목은 잡고 계셔야 돼요. 토, 건, 익, 광, 공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초인데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고 방금 했습니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대통령령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초입니다. 기초라는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려면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2는 하면 저절로 4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2, 3은 하면 6 이렇게 나오듯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시행령 하면 뭐
대통령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가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입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한 것, 법의 기초도 하나 배우는구나. 그죠? 다시. 시행령을 뭐라 그런다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니까. 그죠? 자,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도 연결됐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OX. X잖아. 아까 했잖아요. 시행령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이렇게 또 문제가 들어옵니다. 중개 대상물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OX. O잖아. 시행령이라는 말은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이라니까요.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니까, 지금. 그죠? 이 부분은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가 하면 모든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모든 법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길에 나가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뭐 벌금 500만 원을 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럼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시험에서는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수업을 못 따라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로서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오늘 1단계에서도 중요한 수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수업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지요? 그렇죠. 국회가 만들죠. 국회가 만드니까 우리는 국회가 법을 만드니까 입법부다 그러는 거예요. 입법부. 그런데 사실은요. 국회가 법을 만든다 그러지만 국회라는 놈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국회잖아,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다? 우리가 뽑았잖아. 국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국민 4,500만 국민이 전부 여의도에 앉아가지고 자, 이런 법을 만들자, 저런 법을 만들자. 그럴 수가 없죠. 4,500만이 앉을 자리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보낸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꼴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약 300 몇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숫자 줄여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사실은 법을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가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된다, 못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돼. 국회의원 뽑아놓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나쁜 놈은 뽑아주지를 안 했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뽑아는 놓고는 나쁜 놈 뭐 또 이러면 자기 얼굴에 충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뽑지도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 있죠? 놀러 가는 거 자기는 뽑는데 놀러 갔다 놓고는 그 국회의원 놈이 나쁜 놈이니 잘하는 놈이니 욕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 뽑는데 영향도 안 끼쳐놓고 놀러 갔다 놓고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잘 뽑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뭐를 만드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무신이나 막걸리 한 잔 사준다고 찍어주면 된다, 안 된다? 자기가 그 수준 되는 거예요, 그 수준. 그죠?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를 입법부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임금이 왕이죠.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자기가 만들어, 왕이. 그리고 법도 시행도 자기가 해. 자기 마음대로 시행해요. 그리고 판단도 마음대로 해요. 너희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노라. 내 마음에 들면 너는 그냥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임금이 전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전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임금이 관리하던 시절을 전제주의 국가라 그래요. 전부의 권력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법을 만드는 기관 입법부가 따로 있고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 행정부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시행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기관 사법부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하면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곳에서는 만들기만 해야 되고 행정부는 시행만 해야 되고 판단하는 기관을 사법부라 해서 3권 분립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요즘은 또 이게 사회가 발달해가지고 거기다가 언론 이런 것도 권력이에요. 이제는 언론,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경실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은 언론에서 그죠? 뭐 대통령이 장관 하나 임명하면 그 장관은 어떤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버리면 장관 안 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이제 권력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자유국가는 5대 권력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거기다가 언론에다가 사회단체, 이거까지도 이제 지금 권력으로 보기도 하는데, 뭐 재미로 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행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대통령 이름으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만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문화도 관리해야 되고 뭐 보건복지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동산에 관련되는 일은 국토장관한테 맡겨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국토장관의 명령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건설부 그랬어요. 근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그랬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국토교통부 그래요. 일단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관리해요. 됐죠? 자, 그래서 모든 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죠? 참고로 중개보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 중개보수가 이번에도 시험에 두 문제가 들어오지만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돌아요. 근데 중개보수 때문에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공부를 왜 합니까? 뭐 합격하려고. 그리고 합격해서 뭐 할 건데 언젠가는 보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 냉정하게. 그죠? 그래서 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가 중요한데 여러분 잠실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를 매매라 그래요. 10억짜리를 매매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지만 좀 궁금하지 않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면 수수료 얼마 좀 받을 수 있을까?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법에 한번 보세요. 수수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여기 보입니다. 교재 53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자, 53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크게 줄 거 가면서 그래 볼 필요 없고. 하단에 3번에 1번 찾았습니까? 3번 1번이 뭐다? 주택 이래 돼 있죠.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건 동의하시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0.9% 이걸 1000분의 9라 되어 있습니다. 0.9%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냥 보셨으니까 덮으세요. 자, 우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3번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아파트는 뭐다?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인데 아파트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0.9, 0.8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거예요. 왜 국토교통부령에 있는가 하면 이거를 법으로 정해놔버리면 법은 한번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 항상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100일째 지금 공전이라 그럽니다. 왜 100일째 지금 놀고 있는가 하면 교과서를 이래 만들어야 된다, 저래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지금 중개수수료를 0.8% 할까, 7%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시겠죠? 중개수수료는 우리나 관심 있지. 국회의원들은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뭐 역사 교과서를 이래 만들자, 저래 만들자 가지고 지금 석 달째 지금 국회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공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0.9%, 0.8% 이런 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국토장관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손댈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보수를 딱 갖다 놓는다고. 이래야 국회하고 관계없이 이게 시절에 따라서 그 시절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수수료를 바로바로 변화를 준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개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개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OX. X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면 0.9%까지 매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0.9% 900만 원이에요. 파는 사람한테 900, 사는 사람한테 900. 일방으로부터 받대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900씩 받으면 다 받으면 얼마? 1,800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매매하면 수수료는 1,800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좀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겠지. 있겠지. 그러면 좀 깎아주겠지 또 뭐. 그죠? 어쨌든 이 범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랬잖아. 이 범위까지. 그죠? 여러분 수수료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된다 안 깎아줘야 된다? 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면 보통 복비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 복비라는 말도 여러분 하나 들어놓으면 좋아요. 복비 한자로 적으면 이게 복이 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자죠. 복비 이래 나오니까 앞으로 수수료 좀 깎아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비를 깎는 거잖아요. 그 복비를 깎으면 복을 깎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좀 깎으실랍니까? 이래 물어보시라고. 결국은 깎아주란 말이다. 깎아주지 말란 말이다.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비라는 말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 될 겁니다. 영업하는 거지. 근데 냉정하게 좀 깎아달라는데 참 못 깎아준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알아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비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깎는다고. 수수료 깎아달라면 복 좀 깎을랍니까? 그래 한번 물어보라고. 그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갑니다. 시행령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란다. 이 말은 알아들어야 앞으로 수업을 따라간다. 다 정리해서 중개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을 시험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개대상물이 5가지 토, 건, 익, 광, 공이 있는데 오른쪽에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에 별표 하나 해놓으십시오. 1번 줄 것입니다. 사법상 거래 행위의 대상일 것. 2번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요 조건도 하나 2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중개 대상물은 토, 건, 익, 광, 공 5가지인데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1번 조건이 뭐라 그랬죠?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이 말은 개인 소유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조건은 중개 행위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조건 2가지를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약간 심화학습입니다. 입문과정에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개대상물은 5가지 이름이 뭐다? 토, 건, 익, 광, 공 됐고 이 5가지라도 조건이 2개가 더 붙어야 돼. 하나는 개인 소유여야 된다. 하나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건물 아니다란다. 덕수궁 이건 건물이 아니면 바다입니까? 하늘입니까? 덕수궁은 뭐다?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건물이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덕수궁은 건축물이지만 중개대상이 안 돼. 왜?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 아, 그래서 5가지 물건이라도 개인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덕수궁은 누구 소유지요? 국가 소유잖아. 그래서 이 물건이라도 국가 소유는 거래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됐죠? 개인 소유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 가보셨나요? 네. 그거 학교 용지라는 땅입니다. 땅. 그러면 학교 용지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학교 용지도 땅입니다. 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참. 학교는 누가 관리하지요? 개인 겁니까? 국가 겁니까? 국가 겁니다. 사립학교도 개인 건데 사실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교육사업은 세금만 받는 거 아시죠? 국가가 그 학교이기 때문에 면책해 준 거. 사립학교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면세해 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중에 뒤편에 가면 사립학교를 거래할 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한다. 뭐 단서는 붙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사립학교다 공립학교다 구분 안 했고 그냥 학교 이랬어요. 학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학교는 좀 사립학교가 있으니까 좀 헷갈렸다 치자. 그럼 좋다. 동사무소 적어놓자. 동사무소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다. 건물이죠. 네. 동사무소 건축물로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국가가 관리하니까. 그죠? 아, 그래서 저 5가지 물건이라도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됩니다. 개인 소유.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이 중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필기하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건물이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돼지 개인 소유고 또 사적인 소유잖아요. 또 건축물이니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죠? 나이가 많아서 안 죽어요. 90대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안 쉬니까, 숨을 안 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사망했을까요? 하니까 아파서 이래요. 지금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는데 아파도 수업하고 있고 아파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아파서 안 죽어요. 숨만 쉬면 사망하는 거예요. 숨만 쉬면.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왜?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상속되었다. 이 말은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던 것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이 되는 지금 요 아파트잖아요. 상속이 되는 아파트 중개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중개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거예요.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개를 개입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중개보존입니다. 개공사입니다. 자식 보고 야 아버지가 사망하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소유권을 너희 것이 되게 해줄 테니까 수수료 100만 원 줄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했는 말 안 되는 말 했습니다. 그 말 될 것 같이 느낌 오는 사람은 맛이 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당연히 이게 내 건데 이거를 중개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근데 중개해줄까 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고 이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 주면 고맙고요 이러고 있으면 이 아버지 눈 못 감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더 똑똑한 자식 50만 원 깎아줄래요? 그럼 50만 원 확 깎아주고 중개해주면 돼요. 그죠?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되는 아파트는 중개가 안 되잖아 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지적법이나 등기,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데. 근데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래해도 되잖아. 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되겠죠? 요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자,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마무리인데, 중개 대상물은 뭐를 그런다? 토, 금, 이, 광, 공. 5가지가 물건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라도 조건이 2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개인 소유여야 된다. 됐죠? 또 하나는 중개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기억해놔 보라고요. 요건 좀 심화학습이에요.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3조까지 했는데 지금 17페이지가 4조가 공인중개사거든요. 자, 이제 여기가부터가 사실은 본론이죠. 여러분 자격증을 누가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합격해서 어떻게 중개업을 하겠다가 다음 주 준비예요. 그래서 다음 주 여기서부터가 사실 우리 단원의 오리지널이에요. 오늘 공부했던 1조, 2조, 3조를 총칙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총칙은 굉장히 어려운데 중개사법의 총칙은 그냥 제목 하나의 한 문제예요.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 각 조에 한 개씩 가볍게 돌아요. 이제 4조부터가 오리지널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로 싹 묶으면 뭔지 아십니까? 결석하지 말 것.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벌써. 그죠? 결석 안 하는 게 합격의 50%입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